여러 가지 재앙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풍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H1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9기 나인아트 대표 김용록입니다. 당선은 에너지와 데이터, AI를 통해서 미래의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에너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진단을 한다는 의미과 같습니다.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당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가진 다양한 에너지 사업자들을 연계하는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1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9기 60Hz 대표 김종규입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소규모 분산 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IT 기술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가상발전소라는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버 같은 회사가 자동차 없이 운송업을 한다고 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는 건물 없이 숙박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발전소 없이 IT 기술로 에너지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재앙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에너지는 싸게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포커스를 뒀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돼요. 덜 쓰거나 아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요즘 저희 같은 대표님이나 저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선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린 뉴딜이랑 그런 사업에서도 각광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에너지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사용량입니다. 매달 고지서 내잖아요. 그게 이제 누적돼서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지를 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숫자에 통화량과 데이터량에 맞는 비용을 쓰고 있을 거예요. 왜? 본인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통화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에너지 요금제는 좀 달라요. 굉장히 복잡한 요금 체계도 있지만 피크라는 게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거는 다 동시에 씁니다. 남들 더울 때 나 덥고 남들 추울 때 나 추워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절감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분산한다라는 거랑 같습니다. 에너지를 쓰더라도 몰리는 시간대를 벗어나서 쓰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전기세 하면은 쓰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선 그냥 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 정보로 준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걸 인지하고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게 지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에너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고 혁신 기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잠깐 돌아가자면 이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한데 잘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사를 보시면은 제주도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70번 정도 멈추고 날씨가 좋았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절반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공급이 초과를 하게 되면서 풍력 발전기를 멈추는 그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일 한국 전체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나 될지 시간 단위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남는 시간대에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키고 온실가스도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들이 가동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전기차들이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에 전국에 있는 8만 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집합시켜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은 내일 전국에 있는 시군구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나 될지 시간 단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도에서 전기차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실증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태양광 풍력 발전 비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효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이나 화력 같은 발전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에 좀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안전벨트랑 에어백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추세이고 이제는 안전벨트, 에어백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끔 그렇게 제도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화석연료 같은 발전을 활용한 것보다 싸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이미 대안이다. 화석연료 원자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력 에너지원이 지금의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 에너지 되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저도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게 이제 각광을 받는 추세예요.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하면은 뭐 에너지를 뭐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쓰는데 그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일부 생산하고 덜 쓰는 건물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그만 에너지를 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커버한다. 갑자기 태양광에 있는 건물로 평상시에 다 운영을 하다가 태양광이 뭐 햇빛이 좀 어떤 기술가 안 좋아져서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대안 에너지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해 줄 거라는 건 기술이 해결해 주는 거고 그거 못지않게 우리는 에너지를 덜 써야 돼요. 덜 쓰는 게 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앞에 전기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근데 한 10년, 15년만 지나면은 전기 자동차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라고 하면 당연히 다 전기차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건물 분야는 좀 달라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한 분야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의 리모델링은 그냥 그린 리모델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단열도 바꿔야 되고 창호도 바꿔야 되고 뭐 설비도 바꿔야 되고 에너지 성능도 좋아지고 조명도 하다못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산업분들이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생각하시는 분야들도 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시장의 진화를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큰 발전소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이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서 작은 발전소를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통한 운영이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랑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에너지 거래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점점 진화를 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재생에너지를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하는 기분으로 재생에너지를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비자도 에너지, 환경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수한 시스템이 있지만 약간 비쌀 수도 있죠. 약간 비쌀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감내하는 게 아까 말한 전지구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선진국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진단 기술이나 명확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건데 그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몽적인 아니면 뭔가 그거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교육한다든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의식이 약간 상승해야 되는 게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에너지는 우리는 굉장히 풍족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풍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낭비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낭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에너지에 대한 큰 이슈고요. 그런 낭비되는 요소를 우리들이, 아니면 우리 같은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낭비되는 요소를 줄여주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미래는 낭비되는 걸 좀 감내하는, 풍족한 생활을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런 세상이 돼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세대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 짐을 떠안게 될 텐데 그때는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용감하게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사회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세대에 이거를 물려주기보다는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많이 해놓고 또 새로운 산업군을 오히려 물려주는 그런 시대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떠나서 환경이라는 이슈는 지금에 사는 세대는 20년 후의 가치를 미리 땡겼으면 분야거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다. 환경은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2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미래 세대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린 돌려줘야 되는 것들을 미리 땡겼었다라는 미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 새로운 것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시대적인 그런 화두로 이제 공정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조금 수정을 가해서 책임감이라는 것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책임감이라는 것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했던 세대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뵙죠. 네.